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민들을 위하여 초창기도에 저희들을 모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 인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고난도 훈련도 지금 시키는 가정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 예물이 하늘나라에 신령한 축복으로 다시 아버지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후손들이 마음대로 복받게 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아버지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손끝으로 하는 곳마다 발걸음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우리 나라를 힘들게 했던 모든 환경은 이 국민들의 어려운 가정을 다 거쳐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줄 다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실 줄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녀 같은 세상에 오는 내 여정 가난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 푸른 벌길 따라 지친 나의 영혼 하나를 향하는 나는 순례자의 길 이렇고 할지라도 천국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 향나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산 동안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이 지면 고소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회장님 사랑하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하십니다. 이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이신 귀한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후손들 위에와 아름다운 금수강산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귀한 시간 같이 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죠. 이리까지 육군 장성들 해병대 사령관께서 이렇게 육군 대장 참모총장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초창기도에 30년 역사 속에 우리 공군 장군님이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감사했던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방금 소개받은 공군에 제가 31년 근무하고 장성도 예배가 송대생입니다. 저도 우리 조지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그 말씀해라 이래서 사실 어떤 모임인지 잘 모르고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몇 분 지나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아직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여러분 그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이 총선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다 뒤졌고 하나님은 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역사가 선한 길로 가도록 좀 잘 해주십시오 했는데 제 생각은 뭐 좀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뭔가 뜻한 바가 있으니까 이런 코스를 택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정말 선국이고 선민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모든 세계 전문가라든가 예언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지금 제2차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훈 목사님 국가와 민족 사랑 망명치는 그 설교라든가 빨리 돌아가서 우리는 조금 더 주지 말고 또 그대로 회복하자 그런 말씀 감명 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뭐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내빼고 포기하고 실제 상황이 좋을 때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은요 상황이 어려우면 더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꼭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나눠드린 팜플렛은 PPT가 어떻게해서 내가 요약해서 했는데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 결국 우리 대한민국 좋은 역사를 가는 데는 5가지 변수가 있다. 이걸 제가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간결하게 한 20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을 이렇게 결정짓는 소위 인디펜던트 배리어 독립 변수가 한 5개가 있다. 지금 이중에서만 그게 뭐냐? 그래서 그 독립 변수를 잘 조정을 하면은 역사라는 이 생산 하는 그런 그 결과는 저는 잘 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아까 이스라엘 성인 말씀도 이스라엘 국민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조선 상고사를 지은 그 신채호 선생 그 주장을 이래 보면 뭐 여러 가지 감명 깊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분은 역사 발전의 3요소는 때, 땅, 사람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때도 하루에 24시간들을 있고 세계 모든 국민들이 땅도 그 뭐 영토가 있고 하는데 뭐의 역사를 결정하느냐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 제가 어릴 때 한학을 이래 배우면서 동몽성습이라는 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첫 머리에 나오는 것이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체기하니 소교인자는 이유론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지 만물 중에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귀하니 이 우주를 지배하고 전체하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인간 일의 세속적에 대해서 천지 만물 중에 유인이체기하니 사람이 가장 귀하니 그 맞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세종연구소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자주 방문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국민 가치관으로 딱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나라의 역사가 지옥으로 가든 천당으로 가든 모든 100% 책임은 그 국민한테 있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면서 미국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뭐 중국이 어떻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도 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 역사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역사 속에 사람의 성격들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난 역사 속에서 이런 땅을 얼마나 야무지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도 평생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 즉 우리 역사를 결정하는 5개 이 변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첫째 변수는 소위 정치 체제라는 변수입니다. Political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게 카나다 출신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가 있어요. 데이비드 이스톤이라는 사람이 소위 정치 체제, Political System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내놓고 그 제가 도표로 하나 영어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대로 그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Political System이라는 정치 체제. 이 정치 체제라는 것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모든 국가의 다른 체제들 색깔이 닮아간다. 이것이 아주 질적으로 좋으면 다른 서브 시스템들이 전부 좋아지고 이게 엉망이 되면은 다른 게 전부 엉망이 된다. 이제 그런 그 논리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국민들의 디맨드, 요구하는 게 들어가고 끝없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고 이렇게 인풋가 되고 들어오면은 이제 이 정치 체제에서 의사 결정을 해서
정책이 되고 어떤 또 조치가 되고 법률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법률이 실시되면서 또 피드백이 돼갖고 들어오고 나오고 그래 좋은 정치 체제는 이런 것이 아주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국민들이 꽥꽥 소리를 내면 꽥꽥이 그대로 들어가고 멍멍하면 멍멍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인 걸로 들어가고 또 이제 비합리적인 건 비합리적으로 이래서 이 정치 시스템에서 국민들의 진심이 이런 기구나 하고 이걸 갖다가 잘 반영하면서 또 좋은 정책이 나오고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잘 되는 것을 좋은 정치다, 좋은 정치 체제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6개 정치 체제가 우리 인류들이 이래 대표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수많은 나라들이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일 합리적이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괜찮냐? 인간다운 삶의 질을 가장 잘 보장한다는 거예요. 꽥꽥 멍멍 국민들의 소리가 가감없이 되고 그 소리가 들어가서 공정하게 판단이 되고 법도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잘못된 부분 폐기되고 잘못된 부분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런 그 합리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다. 그 외에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가장 봐서는 안 될 역사 보면은 권력을 갖다가 한 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산을 갖다가 전부 이거는 국가 거다 하면서 뺏어가지고 나누어주면서 선심을 쓰고 말 안 듣는 거는 주지도 않고 뭐 이런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이게 모두 검증을 했어요 이미 가서는 안 될 게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은 조금 낚이는 이 공산주의보다 조금 낚이는 낚고 갈라먹는 데 신경을 쓰기는 쓰는데 그것도 국가가 거의 소유로 하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군주제라는 게 있고 이거는 옛날 프랑스 때 루이 14세 뭐 이런 게 군주제 그 다음에 이제 나쁘게 독재 체제 공산주의라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 이걸 갖다가 독재 체제 그 다음에 신정정치 이란이라든가 이상한 종교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인간을 옥죄고 생적을 만드는 종교 이런 걸 갖다가 총 갖고 있는 그 신권을 쥐고 국민을 괴롭히면서 일궈 나가는 것 그래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제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모두 이것을 선택한 나라들은 별 이상 없이 다 번영하고 발전하고 하다. 그래서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고 이제 막 그렇게 우리도 그런 큰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다시 시작된 이 정치 체제는 유심히 지금 좀 한 2달 보면은 뭐 벌써 뭐 2달 끝이 안 가도 되게 예측되는 것이 있는데 막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이렇게 좋지 못한 정치 체제, 좋은 정치 체제는 어떤 거냐 크게 대별을 해서 보면은 우선 국민 주권을 갖다 존중해요. 실제로 존중하는 거예요. 아픈 국민이 있다 하면 아픈 걸 치유해주고 이러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합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누구든 다 공평하게 재판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쁜 정치 체제는 이걸 안 하지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을 만들기도 하고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정치 체제는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기는 있는데 합법, 비합법, 반합법 투쟁을 하면서 자기 권력을 옹호하고 백성을 억누르는 걸로서 이 정치 체제를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좋은 정치 체제는 법은 법대로 누구든지 거기에 공평하게 다 적용이 되고 막 이러고 또 나쁜 정치 체제는 무슨 대표 정치 에리트 정치 체제에 종사하는 사람을 뽑는데 이 뽑는 틀을 늘 엉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선전하기로는 뭐 아주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선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이게 뽑는 틀이 나쁜 독재라든가 이런 정치 체제에서 소위 선거라든가 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선거라든가 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나쁜 정치 체제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로서 수단 방법을 만들고 뭐 요사이 카톡 같은 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아다니던데 선거에서 지금 개표에서 이기면 되지 뭐 이제 이런 것이 그 분명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체제들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그다음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이제 좋은 정치 체제일수록 이게 높이 되가 있는데 다 붙여지는데 그런 게 안 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겉으로는 국민 복지다 안전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 생존을 만드는 이제 이런 게 있고 효율성과 전문성 점점 인간 산행이 불편해지는 편리한 거는 가급적이면 없애는 그다음에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데 근데 제일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 이제 그 공산주의라든가 그런 거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주고 이러는 게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데 그런 꿈을 전혀 주지 못하고 언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 이제 이래서 이 정치 체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정치 체제를 생성시킬 때에 정신 바짝 차려서 좋은 걸 만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그 나쁜 정치 체제를 멈추도록 전부 힘을 합쳐갖고 노력해서 그렇게 쭉쭉 10년 가고 20년 가고 몇 년 가고 끌려가다 보면은 그만 인간 생존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아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신발끈을 메고 이러는 것은 지금 포기하시지 말고 만약 이런 어떻게 더욱 더 열심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챗 GPT 같은 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이후에 새로운 정치 체제가 팽생 후에 소위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전부 없다. 왜 없느냐 하면 국민소득 GNP per capita가 10,000불 이상 되는 데는 사실 되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36,000불 이런.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미 세계화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 국제정치학에서는 컴플렉스 인터디펜던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게 상호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나 이렇게 박살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 속에 있는 기업만 박살내는 게 아니고 전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독재라도 박살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게 전부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이 한국에만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불구하고 연계되고 이런 게 이제 공산화되려고 하면 그게 전부 차단돼 이렇게. 그리고 가난하고 풀고 가면 짤짤짤짤 거기 매일 땡겨야 되는데 그러기는 이미 지냈다. 막 이런 희망적인 걸 하는데 그러면은 시차를 두고 점점 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제1 변수는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포르투갈 시스템 정치 체제다. 두 번째 이 변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꼭 분명히 알아야 될 걸 지금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의 객관적 실체예요. 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지금 이 소위 좌파 정부다, 친북 정부다 이랬는데 제가 세종연구소에 있을 때 그게 좌파적인 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선 다른 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인식이 틀려요. 뭐냐면 소위 친북 좌파라는 사람들은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래요. 근데 그게 형제요, 동포는 맞는데 우리의 적이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요,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를 얼마든지 살상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는 지금 또 이제 제일 지금 정치 체제에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 며칠 안 돼갖고 지금 대북 방송 꺼뿌리고 또 이제 그게 뭐냐면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런 기본 인식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조금 더 지켜보는데 북한의 객관적 인지는 지구촌에서 저는 뭐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이거 지금 수십 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에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백년 국가다. 마음에 안 들면 형도 독사를 해버리고 호모부도 뭐 화형 방사를 해버리고 이런 잔혹한 어째 보면 지구촌에서 1, 2위 가는 독재 백년 국가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사람도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 이야기했다가 저녁에는 이 이야기했다가 이걸 갖다가 에니그매틱한 외짐이라 그래요. 언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손을 잡고 판문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 될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자거든요. 1년도 안 돼갖고 삶은 소대가리니 뭐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뭐인지를 좀 예측이 안 되는 이걸 갖다 에니그매틱한 그런 면이 있고 군사 제일주의 군사력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군사력은 체제 옹호력이다. 이 군사력만 강하게 갖고 있으면 북한 정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군사력만 강하게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남도선까지도 전부 공산화 통일을 할 수가 있다. 군사력만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최대의 협상력이 된다. 미국이든 어디든 남쪽이든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핵보유국이 됐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갖다가 수없이 지금도 만들고 있고 막 이렇게 된 군사 제일주의. 그다음에 이제 대남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무슨 이야기 뭐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고 우리하고는 뭐 실제 속마음은 무슨 수가 있어도 기회되면 공산화 통일을 한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입니다.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이라든가 몇 분 우리가 경험했는데 제일 답답한 것은 공산화 통일 안 한다든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 문화가 질적으로 많이 바뀌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객관적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걸 갖다 나쁘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좋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방심하다가 우리 역사가 크게 잘못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소위 이적성 문화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제가 이 한 15, 16년 전에 조선일보에 이적성 문화가 소산이다 하면서 서해 DJ 때 막 북한 함정이 일하는데도 총함과 못 쏘고 당하는 걸 이적성 문화가 소산이다 하고 이적성이라는 문화를 이야기했더니 이게 뭐냐고 많이 질문했는데 이제는 거의 공통용어가 되더라고요. 이적성 문화는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을 해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문화를 이적성 문화. 이 이적성 문화의 특성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948년 8월 15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건설한 걸 뭔가 건국한 걸 뭔가 인정을 안 해요. 자꾸 엉뚱한 데서 찾아나간다고. 그 다음에는 허위, 선전, 선동, 투쟁, 사술, 강박 늘 나누어갖고 투쟁하게 만드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게 이적성 문화고 반미, 친북, 친중 이런 민족 공조라는 깃발을 들면서 계속 한미동맹을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이중성 의도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예를 들어서 재벌이 잘못되어 간다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슴 아파야 되는데 그게 통쾌하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다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봤더니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통일을 하려고 보니까 남한이 너무 잘 살고 북한이 너무 못 사는데 못 사는 걸 끌어올리기는 너무 힘들고 서로 비슷해야 통일이 되는데 잘 사는 걸 망가뜨리는 수밖에 없는데 재벌부터 망가지게 해야 된다. 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안보라는 거는 형제가 동거지 우리가 적이 아닌데 안보를 얻다고 하면 저 멀쩡한 사람인데 저 이상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봐요. 이런 어떤 면에서 이적성 문화 이게 뭐인가를 우리 국민이 분명히 알면은 투표행위라든가 모든 데서 우리가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지 알 겁니다. 네 번째 변수는 국민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국민운동, 국민정신교육이 있어야 된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을 찬연하게 부흥시키고 번영시키고 했느냐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선 본인이 청렴하고 진짜 나라를 위한 애국 정신을 갖고 국가를 이끄는 것도 있지만 국민운동과 국민정신교육을 동반해서 그래요. 그 좋던 국민운동, 국민정신교육이 그 다음에 와서 뭐 동생이 이상하게 맡아가지고 또 하고 이게 망가지고 난 자리에 이게 이제 의식화 교육이니 무슨 다른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런 정신교육 그런 MT 훈련 이런 게 차지하면서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봐요. 다시 이 국민운동, 국민정신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저는 참 어렵다고 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변수는 반드시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다 지도자 되실 분입니다. 아마 그렇게 다섯 번째는 한미 이 결속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다. 뭐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우리 70년 역사를 제가 쭉 봤어요. 미국과 이렇게 결속을 하면은 할수록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위상도 올라가고 번영하고 친미주의다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 객관적인 역사를 한번 쭉 역대 대통령 보시라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갈등과 이간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한다 어찌한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미 결속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의 인프라다. 우리가 항구, 철길 이런 게 우리 발전에 중요한 것처럼 한미 결속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번영과 발전의 하나의 필수적인 인프라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미 관계가 뭐의 문제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가버먼트 관계, 정부 대 정부 관계가 되어가지고 괜찮은 정부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미국이 뭐 필요하냐, 무슨 민족 공조다, 중국하고 해도 괜찮다 이런 정부가 들어오면 이게 보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대 순수한 민간인들끼리 결속한 조직체가 있어요. 그게 에이펙이라는 건데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이스라엘을 살면서 다른 나라가 있는데 미국하고 결속하는 것만이 50분의 1 인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길이다 하고 주장하면서 벌써 한 70년 전에 에이펙이라는 것을 미국 이스라엘 간에는 순수 민간인들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실 엄청나게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잘못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민간 레벨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개인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한 8년 전부터 제가 세종연구소 근무할 때 이스라엘을 자주 갔습니다. 그걸 보고 저걸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사실 결론적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쿠스라 하는 건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그 소개하고 판본에서 갖다 놨어요. 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거 이제 미국 전역에 35개 지부가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한 17개, 제가 금년대로 100개를 만들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10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국과 결속해서 지키고 하는 국민운동 차원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잘못된 역사로 가지 않도록 해서 5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 정치 체제를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거, 북한의 객관적인 실체를 아는 거, 그다음에 국민운동이 중요한 거, 이적성 문화가 어떻다 하는 걸 아는 거, 한미 결속이 어떻다 하는 걸, 이것이 우리 역사의 큰 5개 변수다.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여성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념화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데 소위 진지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 목사님들은 얼마나 영역이 큽니까? 한 분이 결심을 하면 수천 명의 진지들이 된다고 봐요. 이래 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소위 브랜드 빅 텐트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장군 속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소위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그걸 제가 남시키지도 않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육해국군 해병대 처음에 417명이 2019년 문재인 정부 한참 그럴 때 정부에 이거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장군들이 사실은 전쟁터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좋은 세월 만나갖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덕지하고 만들자 해가지고 417명, 지금은 1200명 정도 됩니다. 그이라도 안 만들었으면 어쩔까 하고 그렇게 빅 텐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내적으로도 그런 텐트를 만들면 지금 아쿠스라는 이걸 미국과 여러 가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래서 국제적인 그 결속을 통해 가지고 무선수가 있더라도 이 나라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삼각지를 지키면서 장군들하고 그 무대를 지키면서 그때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선 공산화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라야 우리가 된다. 두 번째, 애국은 행동이다. 행동은 늙었다고 이 애국에는 정년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찔긴 놈이 이긴다. 조금 상황이 된다 싶으면 왔다가 그 다음에 어려우면 내빼고 이런 건 애국이 아닙니다.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모두 다 포기하지 않고 저는 막 그렇게 했더니 육사 19기 저를 아끼던 선배님 한 분이 장군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도 애국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저 국제조직 사무실도 그분이 24평짜리를 유언으로서 저 송장군 줘라 이래가지고 돈 한 푼 안 드리고 지금 그런 걸 많이 그런 애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총 모아가지고 이 나라 지켜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오늘 한 번씩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명이 감사의 박수 보냅니다. 제 시간입니다. 비판을 하지 않아 너희 비판을 너희도 비판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이는 틀보고 내 눈속이는 들보는 깨닫지만 내 눈속에서 들보는 형제의 눈속에서 틀보 구하는 이가 것을 찾는 이가 있어서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돌을 줄 사람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라니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무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으니까 좋은 물어들라. 열나무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찬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끼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하노니 하늘에서 내선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쌓이나 열매가 내자에 파져가는 자의 정자를 주며 먹는 자의 음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 헛되이 전하다니 나의 뜻을 나의 명하여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형통이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다리면서 신앙성을 마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만희 장관님 귀한 시간 이렇게 배우러 모시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보냅니다. 오늘 우리 송장님께서 또 김병훈 목사님 설교 테마와 연결시켜가지고 매우 유익한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전화를 받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국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언론계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아주 큰 집회를 7월 달에 계획을 하고 거기에 참석을 해달라고 어젯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에 와달라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것보다 좋은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행사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아직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까닭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전에도 그랬고요. 당선 후에도 그렇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쯤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총단합해가지고 대통령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이 대통령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회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단별로 총동원 기도회 또는 총동원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마다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또 지향하는 목표,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기독교계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언약의 행사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왜 이런 걸 안 하나. 이게 지금까지도 늘 궁금하고 아쉽고 불만입니다.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듣고 언약을 하고 그리고 전 교회가 전 십자가가 그것을 감시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금 우리 성장군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러한 문화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분들 가서 대통령이 초청하면은 몇 분이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듣기 좋은 얘기하고 미소 짓고 사진 찍고 나오는 이러한 역할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대통령은 영어로 프레시던트고요. 대통령직은 프레센시입니다. 프레센시를 다짐하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처럼 중간에 사고 내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잘한다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만 깨달았으면 어리석은 결정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들이 국민을 해가지고 우리 김병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 교계에다가 이 얘기를 좀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우리 언론 중에서 기도 언론에 종사하신 어르신들이 꽤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대한민국 개신교에 한 개의 신문만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한 개의 신문을 전국적으로 몇 사람이나 몇 집에서나 몇 개 교회에서나 보는가 하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수십 개의 언론 매체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것도 힘을 못 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도 이제는 한번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독 언론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무게에 있는 지도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성신앙독을 늘 감동 깊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성신앙독에서 한 걸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성시에 담긴 메시지를 현대적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노인들은 거의 유교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이미 들어선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그러면 십자가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면 유교와 우리 성경적 원리를 연결시켜서 노인들이
이 쉽게 십자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서 천국 영생을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런 것이 유교적 가치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요. 이 유교에는 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상. 늘 변하지 말고 실천해야 될 5가지. 그게 뭐냐면은 인, 의, 예, 지, 시입니다. 그 이제 저는 서울 시내에요. 옛날 조선 때 유교를 진흥시키고 불교를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서울 시내 동서남북 4대문이 있고 그 한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보신각입니다. 그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동문,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시죠? 동대문, 이 원래 이름이 흥인지문입니다. 거기 가운데 흥인 일으켜라 뭘 인을 일으켜라 인의의 지신할 때가 인이 맨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대문 두 번째가 동서남북이에요. 서양하고 달리 동양적 가치는 동서남북 순서가 그렇습니다. 서대문은 그러면 순서는 의인에 그래서 돈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인문은 오늘 이자 우리가 오늘도 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남문 동서남 세 번째 남 그거는 숭례문입니다. 남대문입니다. 그건 예거든요. 예. 저는 이 오늘날 그런 얘기 예란 걸 현대적으로 좀 우리들이 조금만 익혔으면 좋겠다. 왜? 진짜 예는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남자가 남자다웠고, 여성이 여성다웠고, 어른은 어른다웠고, 어린이는 어린이다웠고, 노인은 노인다웠고. 근데 오늘날 다 깨졌어요.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심지어 사람보다 개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이다 그랬는데 숭례문 그 얘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서남북 북이잖아요. 그러면 인의의 지 홍지문입니다. 그 지혜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요 혁신이에요. 계속 이 세상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혁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계에도 지금 숙제예요. 그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인의 지 신 그게 보신각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상호 신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대통령을 우리 교계가 아주 초급화적으로 총동원돼서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 초급화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언약을 한 게 아니고 초급화들이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조지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경적 원리하고 인의해 주신 인간의 기본 원리 하고를 연결시켜가지고 그거를 흡인력을 발휘하게 되면 끌어들이게 되면 전국의 모든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십자가로 향할 것이다. 저는 그런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불손스럽지만 여러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숙제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견해스러운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나 귀하신 말씀도 장로님 귀하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아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근데 그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많이 지금 어렵고 또 이거는 또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한 6개월을 하나님 생각지 않게 남북 평화통일국가기도회라는 걸 가지고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앞으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나라가 올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많은 큰 교회들 정치권하고 결탁되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그때 알게 되면서 저는 참 그때는 평신도였어요. 저는 지금도 사업을 30년째 지금 제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냥 딱 나눠진 것 같아요. 저희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여기서 반기를 들고 이게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던 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나님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늘 중요한 거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내가 과연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런데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지금 10대, 20대, 30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광화문에 그걸 지금도 너무나 많은 비판하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 역시도 맨 처음에는 왜 저런 거라고 근데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왜 그 어떤 시간들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깨어나질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때 제가 지금은 방송 다 아시잖아요. 그 유튜버 애국 그 진짜 그 방송하시는 분들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가서 보니까는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에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이럴수록 기업이 또 돼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게 판로도 어렵고 저 역시도 지금 제조를 통해서 이제 납품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마비된 상태라 과연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어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차피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것처럼 아까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주위에 어떤 저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마음이 좀 바뀌어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숱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서 온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 진짜 부각이 돼서 우리나라 저도 한 7개 나라 이 비즈니스 때문에 돌아봤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이미 너무나 아니란 생각으로 다 까먹었다는 생각을 참 저는 해외 나라 돌면서 많이 제가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누구부터 나부터라도 이제 그런 마음이 저는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이 노인복지 기도회가 그래도 끝없이 지금 그래도 놓지 않고 이렇게 오시면서 오늘 저도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왔는데 좀 힘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참석을 해서 너무 귀하신 분들 말씀도 듣고 또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따 제가 생산하고 있는 비누를 한 장씩을 제가 선물로 갖고 왔어요.
다가와서 전해드리고 또 제 비누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는 인정을 받아서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교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비즈니스를 조금 풀려고 그 전단지도 갖고 왔으니까 제가 나눠드리면서 한번 이따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성의 말을 박수드립니다. 저는 오늘 흑송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건강의 조공에서 인쇄해서 다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다 받으시고 잠시 후에 제가 여기서 같이 합창하게 됐습니다. 네, 이 곡을 제가 10년 전에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만들었는데요. 강화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성이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운동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그 새마을운동 취지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우리 연수원들이 공무원 연수원들이 뿌리나무로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옛날 새마을운동할 때. 그 가난한 버스 나오는 운동 동기가 오늘 다 귀한 말씀 하시지만 그 정신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귀한 말씀하신 우리 김병훈 목사님 참 우리나라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송대승 장군님 또 국민성 정신과 우리 국민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이만희 장군님 항상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대로 모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무궁화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궁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궁화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너도 무궁화, 너도 무궁화, 나도 무궁화, 무궁화로서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 가사를 가지고 부르다 보면은 정말로 애국심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각봉 말씀 보면은 2절에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가난하게 보게 하시며 폐를 묵도하여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공의가 굳게 행하나이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눈이 성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를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를 방관하시고